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8월 12일 월요일 시간 10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빠르게 내용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주는 강복절이 있어가지고요. 강복절이 있어서 8월 15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하루 휴장을 합니다. 미국 시장은 거래가 됩니다만 국내 증시는 하루 휴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영상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방향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종 갈림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주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쇼크를 받았던 부분들을 주 초에 받았던 쇼크를 주 후반부에 어느 정도는 렌더링을 좀 하고 마감을 좀 져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젠 그 충격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그러한 싸움들이 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지난 주간 어떠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또 지난 토요일 새벽 주가는 어떻게 마감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 준비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벽에가 아니죠.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는 전장 대비해서 51포인트 0.13%가 상승한 39,497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한 주 내내 낙폭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을 하면서 마감한 상태고, 캔들의 모양은 굉장히 좀 예쁩니다. 왜 예쁘다고 표현을 하냐면 변동성이 커서도 아니고 진폭이 커서도 아니고 이 정도로 흔히 말해서 쐐기형으로 꽂히면 이 머리를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라 슈퍼보드 보셨어요? 나라라 슈퍼보드? 그 삼장 박사가 오기 전까지 손오공이 3,000톤짜리 그 쇠뭉치에 3,000톤짜리 쇠뭉치에 이렇게 머리만 내밀고 옥황상제가 눌러놔가지고 눌려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장 박사가 오시니까 딱 눌러가지고 그게 이제 딱 없어져가지고 이제 날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사실 똑같은 개념인데, 이걸 누가 눌러주기 전까지는, 여기서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사실 이 3,000톤짜리 쇠뭉치가 시장을 누르고 있는 구조라 뻗탱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상당히 잘 뻗탱겼습니다. 상당히 잘 뻗탱겼고, 이 정도의 방어력이면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나쁘지 않았던 방어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 3,000톤으로 눌렸다라는 것, 이 손오공이 재를 져가지고 옥황상제가 하도 말썽을 피니까 이것을 혼내려고 눌러놓은 것처럼, 사실 시장에도 굉장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악재로 인한 시장의 눌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변화시킬 만한 특별한 재료를 주지 못하면 들어 올린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부분들을 결국 해냈고 반등을 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또한 매물 부담이 계속 있었던 부분들을, 윗꼬리가 날렸던 매물 부담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적으로는 괜찮았다라고 보여지죠. 다만 주가의 위치가 워낙 낮게 형성되어 있고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따른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동발 이슈가 주말에도 좀 있어서 국제유가가 좀 멀리 점프를 뛰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좀 멀리 점프를 뛰면서 여전히 좀 랠리 가능성, 그다음에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좀 놓여져 있긴 하지만 이미 그 재료들 또한 노출된 재료라고 바라보면서 국제유가는 반응을 했지만 주가에 즉각적인 피해를 주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낙폭한 이후에 첫 번째 반등이 성공을 했고 추세를 살려놓은 상태, 그럼 이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레인지를 걸고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줄 것이다가 이제 통상적인 관점인데, 이번 주는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된 지표들을 쏟아냅니다.
자, 이제 이 지표에서마저 연준의 편이 되어줄지, 시장이 기대하는 편이 되어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오늘은 큰 재료는 제가 볼 때는 뭐 인플레이션 정도 있는데, 뭐 지금 이 정도 내용은 좀 스킵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지금 PPI가 내일 대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레 CPI가 터집니다. 모레 CPI가 터지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14일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14일날 CPI 지표 때는 싸움을 좀 하지 말자입니다. CPI 지표 때 싸움을 좀 하지 말자는 게, 굳이 매매를 안 하고 계시다고 하면 매매를 좀 안 하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표에 대한 내용 해석은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나오기 때문에 답안지는 좀 보일 텐데, 해석론의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시장에 대한 해석론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서 일단 결과를 좀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것이 좀 위리하지 않겠냐 생각을 좀 들고 있거든요. 이제 CPI 쪽에서는 아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확인사사 하려고 할 겁니다. 확인사사 하려고 할 거고, 지금의 기조라고 하면 아마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지표를 보여주긴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내용 말고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할 때 아마 충격파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표가 0점 며칠에도 좀 밀리거나 오르면 거기에 따른 가대 해석을 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CPI 지표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CPI가 지나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소매 판매가 15일날 기다리고 있고, 이때 뭐 신규 실업수당, 가장 이제 최근에 트리거가 됐던 실업 관련된 지표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표와 관련된 전쟁이 아주 치열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가가 낙폭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충격에서는 벗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앞선 구간에서도 급락한 이후에 첫 반등을 했지만 그게 이제 후속타가 돼버리면서 완전히 고가에서 쏟아져 버리는 트리거가 됐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반등을 통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현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내 증시를 잠깐 같이 좀 볼까요? 국내 증시를 좀 같이 보도록 하시면, 현재 국내 증시 쪽의 움직임들이,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1.14%, 코스피가 지금 1.14%의 급반등 중이고, 코스닥도 1.09%로 급반등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다우지수나 나스닥지수에 비해서 국내 증시의 반등폭이 좀 더 예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월요일 주가의 하락에 가장 촉발자 됐던 것은 아시아 증시였고, 그 아시아 증시가 먼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측면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먼저 볼게요. 코스피 쪽을 보시면 앞선 급락 구간에 대한 트리거를 모두 다 제거한 모습이 보이실 테고,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앞선 하락 부분에 대한 트리거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면서, 사실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 하락에서 완전히 탈출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제일 약한 측면은 뭐냐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써드리고 있는 모닝 브리핑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작성을 해드렸는데, 문제는 제한적인 종목 섹터다. 제한적인 종목 섹터가 선순하고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 확산하기보다는 전략적인 주도주에 집중하는 것이 다소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써드리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주가, 여러분 지금 주식에서 이번 하락 구간에서 났던 손실 부분이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났던 손실 부분이 지금 주가가 이만큼 회복이 됐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으로 놓고 보면
전부다라기보다는 완만하게 회복이 됐어야지 되겠죠. 완만하게 회복이 됐어야지 이게 이제 앞뒤가 좀 맞는 얘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세니까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공교롭게도 그 하락 부분에 대한 고점을 아직도 넘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날 좀 강했던 친구였던 것이 SK하이닉스였고요. SK하이닉스는 이제 와서 넘어서고 있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HLB, 그 다음에 어디냐, 에코프로. 지금 보면 아직 그 하락의 충격 라인에서 크게 넘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착을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낙폭 부분을 100% 회복을 했잖아요. 이 낙폭에 있는 부분을 100%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회복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정적인 위치에 들어왔겠죠. 그런데 대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삼성전자나 보면 아직도 레벨링을 완벽하게 자결하지 못했고, 하이닉스는 레벨업을 했지만 그 라인권에서 여전히 놀고 있고, 그러니까 주가의 회복 대비해서 그 폭이 미진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있냐면 현물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해당 관련된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서만 관련된 게 아니고 전 세계 증시가 같은 맥락에 있거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하락분을 이제 회복하면서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하락세기에 걸려 있는 상태.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차트 많이 본 모습이랑 똑같죠.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일라이릴리, TSMC, 테슬라, 브로드컴. 지금 주가의 움직임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형상들이 어때요? 다수가 비슷한 레벨링을 띠고 있죠. 다수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수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왜 생각해 봐야 하느냐면, 주가, 즉 종합주가지수는 눈에 띄게 회복하여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지라도 실제 시장의 체력은 아직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해석되지 못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의 주가를 분석할 때 긍정적으로만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재해석되어지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레벨을 그냥 무작정 낙폭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이야, 올라갈 거야, 회복할 거야 라고 잘라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데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불리할 것 같거든요. 왜 다각화시키는 것이 불리할 거라 생각되냐면, 지금도 주가를 상승할 때 모든 종목군들을 붐업을 시키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주가의 등락은 어떤 종목이든 다우지수 30개가 됐든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2000개 종목이 됐든 모든 종목군들이 같은 맥락일 텐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군들이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이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면 1000개라고 하면 1000개 중에 100개를 잘라서 100개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900개는 사실 어떤 상태냐면 900개는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이클 자체가 빅사이클이 아니다 보니까 빅사이클이 안 되는 상태가 되면 유동성이 고르게 확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고르게 확산하지 못하니까 유동성 자체는 제한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 제한적인 유동성은 종목의 집중성을 보일 수밖에 없고, 종목의 집중성을 보이게 되면 결국은 종목별 장세를 보일 때 대장주, 주도주에 편승할 수밖에 없고, 대장주, 주도주에 편승되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소외당하는 이런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시장의 사이클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은 흔히 말해서 판을 넓게 펼치시기보다는 판을 좁게 펼쳐서 집중적인 대응을 하고 집중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다소 유리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 요즘 아시아 증시의 특징과 제가 요즘 매매해드리는 걸 좀 보면요. 거의 지난주에는 매매 패턴이 똑같았어요. 지난주에는 매매 패턴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똑같았냐면 지난주에는 제가 이 시간에 늘 이 시간에 있습니다만 오후 1-2시 정도가 넘으면 제가 매매를 진행을 많이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아시아 쪽 장세도 그렇습니다만 오전장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오전장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자, 볼게요. 지난주라고 하면 8월 5일을 제외하고 6일부터 봅시다. 그럼 5일날 이제 그날 이제 급락한 날이니까 6일날 잘라서 보시면 6일, 7일, 9일인데 이렇게 잘라보면 오전장이 강하고 오후장이 약해지고 오전장이 강하고 오후장이 약해지고 오전장이 강해졌다가 오후장이 좀 주춤하고 오전장이 강했다가 오후장이 주춤해요. 지금도 오전장이 강한 상태, 오후장이 어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지만 기본적으로 오후장까지 시장을 지탱하는 힘이 좀 부족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스닥도 지금 마찬가지 상태인데 오전장이 조금, 그러니까 오전장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프리마켓 구간에서 오전장이 조금 센 편이고 오후로 넘어가면 어찌됐든 눌리는 기조를 가져갑니다. 오후가 되면 어찌됐든 눌리는 기조를 가져가요. 저는 지난주에 그 기술만 사용을 했거든요. 지난주에도 그 기술만 사용했고 뭐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고 뭐 원하는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죠. 지난주의 전략을 저는 이번 주도 똑같이 써볼 생각이에요. 똑같이 수익률 패턴을 보시면 거의 수익률이 비슷하죠. 거의 같은 패턴의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아마 그런 식의 지금 전개를 해볼 생각이고 현재도 지금 오전에 보면 굉장히 강해요. 오전에 지금 보니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어렵사리 8시 45분에 익절을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밤 8시 45분. 지난주 치고 제일 늦게 끝냈어요.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놓고 볼 때 제가 이제 그러면서 써드린 얘기가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아직 저는 좀 아래를 본다. 아래를 좀 보고 있긴 한데 지수가 좀 갇힌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레벨 다운을 더 기대하기보다는 아직 좀 박스에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클로징 하자. 일단 클로징 매매 마무리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딱 그런 식으로 연결했는데 마침 끝나고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다시 주가를 올려줬던데 다시 고가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의 전략도 일단 고가 매도 전략 한번 써볼 생각이에요. 현재로서는 써볼 생각이고 대신 이제 아시아가 워낙 시장에 주고 있는 기조의 영향이 큽니다. 아시아가 주고 있는 시장의 기조 영향이 크다 보니까 아시아 쪽 시장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이번 주도 풀어볼 생각을 갖고 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변곡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장은 변곡점이고요. 방향성을 나뉘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들어왔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큰 전략보다는 스몰 게임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스몰 게임을 하면서 시장의 큰 방향성을 CPI 이후 때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다소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매매 전략이 있으시겠죠. 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투자 경험이 있으시겠죠. 또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겠죠. 저도 저의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투자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투자 전략, 투자의 생각, 의견 다 존중하게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뭐냐면 매매 기법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매 기법이 이걸 엄청나서 이걸 배워야 된다. 저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기초가 없는 분들은 배워야죠. 기초가 없는 분들은 요행이 아니라 기술을 좀 배우긴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걸 하시는 분들이 기초가 없는 분들은 없죠. 근데 두 가지가 없습니다. 심리가 안 되죠. 너무 심리가 떨리기 때문에 매매를 길게 못하고 매매를 금방금방 수십 번, 수백 번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하나는 기본적인 뷰에 대한 관점이죠. 여러분들께 지금 필요한 것은 관점일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매매 전략은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멈춰있지 않기 때문이죠. 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양봉이 떴으니까 상승, 음봉이 떴으니까 하락이라는 그런 단순한 매매 전략은 피하는 것이 현 시장의 중요한 매매 전략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러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부분을 가지시고 잘 이번 주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황 브리핑 여기까지 드리고 내일 새로운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